아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처음엔 기쁘죠. 근데 곧바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저도 그 상태였습니다. 지금 딸이 태어나기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임신 초기부터 지금까지 직접 겪으면서 느낀 것들,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오늘 7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책이나 인터넷 정보가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저 솔직히 처음엔 몰랐습니다. 입덧이야 좀 메스껍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했어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희 아내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넘기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날이 있었어요. 며칠이 아니라 한 달 넘게 지속됐습니다. 보통 8주부터 12주 사이가 가장 심한데 사람마다 다릅니다. 임신 중기, 그러니까 4개월부터 5개월까지 입덧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기 아빠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집안일을 전부 가져오는 것. 설거지, 빨래, 청소, 식사 준비. 아내가 부탁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합니다. 힘들면 말해가 아닙니다. 입덧 중인 사람은 말할 기운도 없습니다. 이 한 달을 어떻게 버텨주느냐가 나중에 아내가 남편을 기억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임신 중에 아내 감정이 많이 바뀝니다. 이유 없이 울기도 하고 예민해지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호르몬 변화 때문입니다. 이걸 임신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이게 일시적인 감정 기복인지 치료가 필요한 수준인지는 아빠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산부인과 정기검진 때 반드시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임신 중독증도 꼭 확인하세요. 임신 중독증은 임신 후기에 주로 나타나는데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고 붓기가 심해지고 단백뇨가 나오는 증상입니다. 심하면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정기검진을 절대 빠지지 마세요. 아내 혼자 병원 보내지 마세요. 가능하면 함께 가고 의사 말을 같이 들으세요. 이건 제가 처음에 쑥스러워서 잘 못했습니다. 배에 대고 말하는 게 어색하잖아요. 근데 알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태아는 임신 20주 전후부터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궁 밖 소리 중에서도 특히 낮고 굵은 아빠 목소리를 잘 기억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태어난 직후에 아빠 목소리를 들으면 아이가 반응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퇴근하고 나서 5분 아내 배에 손을 얹고 책을 읽어주세요. 아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줘도 됩니다. 아빠가 너를 사랑해. 이런 말들이 아이와 아빠의 첫 연결입니다. 많은 아빠들이 지원금을 아이 낳고 나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임신이 확인된 순간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습니다. 첫째,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임신이 확인되면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태아 기준 100만 원이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산부인과 진료비, 초음파 비용, 약국 처방 비용에 사용 가능합니다.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 후 바로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세요. 출산 후 2년까지 사용 가능하니 사용 기한도 기억해두세요. 둘째, 엽산제, 철분제 무료 지원.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면 엽산제와 철분제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초기부터 챙겨야 하는 영양제입니다. 병원 처방 없이 보건소에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보건소에 한번 들르세요. 셋째, 지자체 임신 축하금. 이건 거주 지역마다 다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출산 후 지급하는 출산 장려금과는 별개입니다. 반드시 거주 지역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임신 관련 지원금이 있나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정리하면 임신 확인 직후 화살표, 국민행복카드 신청, 보건소, 임산부 등록 이 2가지만 바로 하셔도 수십만 원이 절약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 낳고 하려고 하면 절대 못합니다. 유모차, 카시트, 아기띠 3가지는 베이비 페어에 가서 직접 보고 사는 게 좋습니다. 코엑스 같은 대형 전시장에서 하는데 페어 기간에 사면 할인폭이 크고 사은품도 많습니다. 유모차는 직접 접어보고 무게 들어보고 바퀴 굴려봐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만 보고 사면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시트는 신생아용과 유아용이 다릅니다. 처음부터 유아용 사는 경우도 있는데 신생아 시기에 맞는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구매 후에 바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세탁이 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빨아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커버 분리하고 세탁하고 건조하고 다시 조립하고 출산 한 달 전에는 이미 다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생각 못하는 부분입니다. 병원에서 산후조리원 갈 때, 산후조리원에서 집에 올 때 아기를 차에 태워야 합니다. 신생아를 태우는 차 안이 지저분하면 안 됩니다. 탈거 세차라는 게 있습니다. 차 시트, 매트 등을 전부 분리해서 내부를 완전히 청소하는 세차입니다. 일반 세차로는 안 됩니다. 출산 2주에서 3주 전에
한번 맡겨두세요. 카시트도 이때 장착하고 위치와 각도도 미리 세팅해두면 좋습니다. 아기 낳고 나서 세차 맡길 여유가 없습니다. 아이방 꾸미기. 아이방은 최소한 출산 한 달 전에 완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구나 페인트에는 유해 물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들인 가구나 인테리어는 환기 기간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들어오기 전에 2주 이상 창문 열어두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침대 위치, 조명 밝기, 온도계 위치까지 미리 세팅해두세요. 출산 가방 싸기.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출산은 예정일보다 일찍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진통이 시작되면 챙길 시간이 없습니다. 35주 이전에 가방을 싸두세요. 이 가방은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세요. 새벽에 갑자기 출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 아직 아빠가 아닙니다. 한 달 후에 처음으로 아빠가 됩니다. 이 채널은 제가 준비하고 경험하고 배우는 과정을 그대로 담는 채널입니다. 완벽한 아빠 매뉴얼이 아니라 같이 처음 해보는 기록입니다. 구독하시면 출산 이후 이야기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